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울산 모비스 대 한국가스공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산 모비스는 김건아 조한진 존 2급운으로 이어지는 코어 라인이 점점 안정적인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 김건아는 볼 핸들링과 패스 선택에서 큰 기복이 없으며 세트 오펜스에서 템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명확히 수행한다. 조한진은 윙에서 외곽 슈팅과 수비 에너지를 동시에 제공하며 코너와 윙을 오가며 스페이싱을 넓혀주는 자원이다. 2급 운우는 골 밑에서 강한 피지컬로 림을 보호하고 픽앤롤 상황에서는 깊은 롤인으로 수비를 안쪽에 묶어둔다. 2급 운우의 골밑 존재감이 살아날수록 외곽에서 김건아와 조한진이 받는 압박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울산 모비스는 공격이 한번 막히더라도 세컨드 찬스를 노리며 리바운드 가담을 적극적으로 가져간다. 수비에서도 스위치와 로테이션이 점차 정리되면서 골밑과 외곽 간 균형이 맞아가고 있다. 특히 홈경기에서는 초반부터 수비 강도를 끌어올려 경기 템포를 자신들 쪽으로 가져오는 흐름이 자주 나온다. 대구가스공사는 양우혁, 신승민, 닉 퍼킨스를 중심으로 공수 전환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팀이다. 양우혁은 사이드에서 드리블 돌파와 킥아웃 패스를 섞어 쓰며 하프코트 공격의 출발점 역할을 맡는다. 신승민은 활동량이 풍부한 포워드로 공수 전환 구간에서 빠른 백코트 수비로 팀 밸런스를 잡아준다. 가스공사는 공격 실패 직후 수비 전환 속도가 빠른 편으로 트랜지션 실점 자체는 많지 않은 팀이다. 닉 퍼킨스는 골 밑에서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으며 포스트업과 림 어택으로 인사이드 옵션을 제공한다. 다만 하프코트 공격이 길어질수록 퍼킨스 쪽으로 공격이 과도하게 쏠리는 경향이 있다. 외곽 슛 감각이 흔들리는 날에는 공격 루트가 단순해지며 득점 생산이 급격히 떨어진다. 결국 수비 전환은 좋지만 하프코트에서의 해결사 부재가 상위권 팀 상대로는 한계로 작용한다. 이 경기는 공수 전환보다는 하프코트 득점 구조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울산 모비스는 2급 운우를 축으로 한 공격 루틴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돼 있다. 반면 가스공사는 하프코트에서 공격이 막히기 시작하면 흐름이 쉽게 끊기는 구간이 나온다. 홈에서 수비 강도를 유지하며 리바운드 우위를 가져간다면 울산 모비스가 주도권을 잡기 쉽다. 전체적으로는 큰 점수 차보다는 울산 모비스가 서서히 앞서가는 양상이 유력하다. 두 번째 경기 고양 소노 대 KT 손익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고양 소노는 이정현이 백코트에서 공격 전개를 정리하는 구조가 뚜렷한 팀이다. 이정현은 스크린 활용 능력이 뛰어나며 풀업과 킥아웃을 섞어 공격 리듬을 만든다. 케빈 캔바오는 하이포스트와 코너를 오가며 득점 루트를 제공하지만 컨디션 기복이 존재한다. 네이던 나이트는 인사이드에서 스크린과 롤인, 리바운드 가담으로 힘을 보태는 빅맨이다. 다만 나이트가 파울 트러블에 빠질 경우 골밑 안정감이 급격히 흔들린다. 공격은 이정현의 2대1을 기점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흘러가는 편이다. 외곽 슛이 터지지 않는 날에는 공격 템포가 무거워지는 단점이 반복된다. 수비 전환 시 빅맨들의 발이 느려지는 구간에서 연속 실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수원 KT는 조엘 카굴랑안이 탑에서 공격을 설계하는 팀이다. 카굴랑안은 볼을 오래 끌지 않으면서 스크린 타이밍과 패스 방향을 세밀하게 조절한다. 하윤기와 박준영은 롤인이 아닌 리프트 움직임으로 수비 간격을 벌리는 역할을 맡는다. 이 패턴은 하프코트 수비의 지속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구조다. 하윤기는 기동력이 좋고 박준영은 외곽에서 위협적인 스트레치 옵션이다. 리프트 이후 다시 하이포스트와 코너로 이어지는 전개가 입체적이다. 공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 옵션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강점이다. 수비에서도 로테이션 정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 경기는 2대2 이후 빅맨의 선택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소노는 특정 자원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공격이 단조로워진다. KT는 리프트 패턴을 통해 공간을 넓게 쓰는데 강점이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로테이션 부담은 소노 쪽이 더 커질 수 있다.
전체적인 구조 완성도에서는 KT가 한 수 위다. 세 번째 경기 서울 SK 대 안양 정관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SK는 자밀 원희를 중심으로 한 인사이드 공격이 팀의 기준점이다. 김낙현은 외곽과 미드레인지에서 공격 리듬을 만들어주는 가드다. 알빈 톨렌티노는 3핸드디 자원으로 외곽과 수비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원희는 포스트업과 롤인에서 높은 효율을 보여주는 빅맨이다. 다만 공격이 원희 쪽으로 쏠릴 경우 볼 흐름이 정체되는 문제가 있다. 수비에서는 원희의 림 프로텍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그 결과 외곽 로테이션이 느려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단조로운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안양 정관장은 사이드 픽앤롤 비중이 높은 팀이다. 렌즈 아반도는 폭발적인 돌파력으로 수비를 무너뜨리는 자원이다. 브라이스 워싱턴은 스크린과 패싱 허브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사이드 세트에서 롤링과 킥아웃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김종규는 링 근처에서 수비 중심을 잡아주는 카드다. 복합 세트 운영으로 수비 로테이션을 흔드는 데 능하다. 같은 패턴에서도 옵션을 바꿔가며 공격을 이어간다.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선택지가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 이 경기는 인사이드 싸움보다 사이드 세트 대응이 핵심이다. 정관장의 공격 구조는 SK 수비 약점을 정확히 겨냥한다. 원희가 묶이는 순간 SK 공격은 개인 의존도가 커진다. 후반부로 갈수록 정관장의 전술 완성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운영 싸움에서는 원정팀이 우세하다. 네 번째 경기 KB손해보험 대 한국전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B손해보험은 비에나를 축으로 공격 구조가 안정적으로 잡힌 팀이다. 리시브 라인이 단단해 세터의 선택폭이 넓다. 나경복과 이준영이 사이드에서 안정적인 득점을 제공한다. 중앙 야쿰은 블로킹과 속공에서 중심을 잡아준다. 랠리가 길어질수록 공격 선택지가 더 많아진다. 서브도 목적성이 분명해 범실 관리가 된다. 블로킹과 수비 간 간격 유지가 안정적이다. 세트 후반 운영 능력이 뛰어난 팀이다. 한국전력은 에디 중심의 강타 위주 공격이 뚜렷하다. 에디가 터질 때는 단기간에 점수를 몰아친다. 다만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 루트가 급격히 단순해진다. 김정호는 리시브 부담이 커질수록 공격 효율이 떨어진다. 중앙 활용 빈도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서브 범실이 흐름을 끊는 장면이 잦다. 블로킹 대응이 읽히는 구간이 생긴다. 세트 후반 안정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경기는 리시브 안정성 차이가 그대로 드러날 매치업이다. KB는 세트가 길어질수록 공격 선택지가 늘어난다. 한국전력은 서브가 통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불리해진다. 후반 승부처에서 밸런스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체 흐름은 홈팀 쪽이 유리하다. 다섯 번째 경기 현대건설 대 GS칼텍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서브 전술 설계가 매우 정교한 팀이다. 카리의 강서브가 상대 리시브를 직접적으로 흔든다. 정지훈의 플로터 서브는 템포를 교란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스티스는 하이볼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득점원이다. 앙유진은 중앙에서 블로킹과 속공을 책임진다. 서브 블로킹 수비 연결 구조가 탄탄하다. 한 번 잡은 흐름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강점이 더 살아난다. GS칼텍스는 실바와 레이나의 개인 화력에 의존도가 높다. 실바는 하이볼에서 확실한 결정력을 가진 자원이다. 레이나는 리듬을 탈 때 위력이 크지만 기복이 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세터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든다. 중앙 활용 빈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공격이 사이드에 쏠리는 경향이 강하다. 블로킹에 읽히는 장면이 반복된다. 후반 체력 부담이 누적되기 쉽다. 이 경기는 서브와 리시브 싸움이 모든 흐름을 좌우한다. 현대건설은 서브로 먼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GS칼텍스는 리시브가 흔들리면 구조적으로 불리해진다. 세트 중반 이후 밸런스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정감 면에서는 홈팀이 앞선다.